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5년 4회차 전기기능사 상과목 41번서부터 43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4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 복습하고 44번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1번 문제, 연피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1.0m 이상. 중량물 때문에 그런 거죠. 42번,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셋 가지의 기계 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은 멀티탭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43번, 다음 중 특별 고압은, 여기서 괄호는 개정 후의 기준이에요. 일단은 답은 7000V 초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전압의 범위를 가지고서 여러 문제를 이게 응용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압의 범위가 이제 1000V 이하인 거고, 직류 같은 경우는 1500V 이하예요. 근데 예전 기준으로 적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압을 적어 놓고 특고압을 적어 놓고 찾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000V 특고압을 주고서 다른 거를 여기 저압이나 고압을 내놓고 특별고압을 여기 보기에 하나는 이상으로 해놓고 하나는 초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하냐 이상이냐 초과냐 미만이냐를 정확히 알아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44번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15년 4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44번 문제입니다. 배전반 및 부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분전반 설치 시 고려 사항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노출된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안정된 장소, 아파트 주택의 경우는 벽장 내 또는 욕실 내 등의, 욕실이에요, 욕실. 오타가 있습니다. 욕실 내 등을 배제해야 돼요. 욕실에 넣으면은 물과 상극인 우리 전기가 있으면 안 되겠고, 벽장에 있으면 나중에 이거 차단기를 뭐 끊거나 어떤 점검을 할 적에 그 벽장에다 넣으면은 불편할 거잖아요. 실제 근데 호텔 같은 데나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은 신발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좀 거시기 하죠. 우리 전기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은 말려 주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그 노출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밀폐된 장소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에요. 2번.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것도 어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1번에 보면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하고 설치 높이는 분전반 상단의 1.8m 이하가 상단이 1.8m 이하라는 거. 지금 여기 분전반이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인데, 이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전실 그 문 바로 옆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이 여기 상단 위에요. 여기 위에가 1.8m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은 조작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조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러고서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울 거면 정확히 외워 두셔야 돼요. 그리고 건반장이 얘기했던 것들을 여기 상단에서 1.8m 이하, 그 이유는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팔이 안 닿아서 조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가정집을 우리가 이제 분전반을 얘기할 적에는 요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분전반은요, 우리 공장 플랜트 있죠. 거기 플랜트에 이제 분전반들을 얘기할 적에는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상이 쫙 내려왔고 우리가 단상들이 주주주주 하고 위에는 또 삼상이에요. 여기는 삼상이고 여기는 단상인 거예요. 단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센트가 단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라이팅 또 단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서 RST 돌아가면서 쭉쭉쭉쭉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 컴만 잡는 것들이 다 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는 이게 상 불편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설명하면 여러분들 외울 게 많으니까는 그렇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크릴로 이렇게 덮어놨죠. 우리가 사람이 점검하다 보면은 그 우리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만지게 되면 이게 모선인지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크릴을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씌워놓은 거예요. 이건 잘해놓은 사례예요. 이거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거를 뚜껑을 열면은 쇠 판넬로 여기 이렇게 스위치만 보일 수 있게끔 막아놓고 그 뚜껑을 열어야지만 이렇게 노출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그 플랜트 같은 경우,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입니다. 주상 변압기, 요건 좀 설명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이거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맛배기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번 주상 변압기의 1차 측 보호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1차 측 보호 장치는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컷아웃 스위치. 이거 제가 지난번에 전주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상 변압기가 있어요. 주상 변압기 1차 측에는 COS 컷 아웃 스위치, 컷 C 컷 O 아웃 S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줄여서 이렇게 컷아웃 스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COS라고 쓰면은 우리가 알아보는데 또 컷아웃 스위치 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능사는 영어로 나오기보다는 한글로 묻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끔가다 영어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산업기사나 기사 공부나 기능장애나 기술사 공부할 적에는 이 영어도 플레임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능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글로 주어진 건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동 구분 개폐 장치. 자동 구분 개폐 장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고요. 요거는 22.9kV 그 배전솔로에 설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수용가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 A라는 수용가에서 다른 그 B나 C 수용가로 파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솔로를 이제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윗단 이제 800A까지만 보호가 되고 그 윗단이 되면은 리클로저와 이제 보호 협조를 통해서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ASS와 리클로저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동 구분 개폐 장치 또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 장치 또는 ASS라고 합니다. ASS는 이게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섹션을 이제 온업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타가 여기 딱 보이니까 있네요. 그리고 캐치홀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사실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주상 변압기 2차 측에서 2차 측은 이제 수용가로 넘어가잖아요. 수용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2차 측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 이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고장이 파급돼서 변압기에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여기에 퓨즈가 달려 있어요. 퓨즈가 우리가 고리형 퓨즈도 있고 사용되고 옛날에 이제 고리형 퓨즈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용 퓨즈들을 사용합니다. 그냥 퓨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주상 변압기, 얘가 주상 변압기죠. 주상 변압기 여기 커서 쫓아가요. 주상 변압기.
주성 변압기 2차 측 보호용으로 저압 수용과 이상 시 변압기 보호를 위해 사용한다. 퓨즈는 퓨즈 타입, 그러니까 고리, 여기 고리 타입이죠. 고리 타입과 통, 유리광 같은 어떤 통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타입,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타입이 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캐치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캐치홀더. 캐치홀더는 요 내용이고, 자동고장 구분 개폐 장치는 얘예요. 얘. 그다음에 리크로저는 모양이 얘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더 상위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SS 자동고장 구프기를 얘기합니다.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라고 제가 얘기하죠. 리크로저는 영어로 그냥 리크로저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협조를 이루며 800A 초과에 대한 고장 차단 실시를 한다. 그래서 리크로저 동작 후 AS가 무전압 상태에서 고장 구간을 분리한다는 거는 ASS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크로저가 오픈을 해야지만 자동 고장 구분 개폐 장치의 ASS가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보호협조라는 거는 우리가 뭐 과전료 보호협조, 절연 보호협조, 지락 보호협조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보호협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적인 거를 설명을 하고, 이제 기술사나 이렇게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보호협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간단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플랜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설계 계산서의 한정 2점에 있는 이제 임피던스와 이제 우리가 수용가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이제 그 변전소, 한전의 변전소가 수용가의 이제 차단기, 한전의 변전소의 차단기와 상위단의 차단기와 하위단의 차단기 간에 이제 보호협조를 합니다. 그게 과전류나 절연이나 지락에 대한 보호협조를 이제 우리가 세팅값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고급 기술인 거고, 우리가 이런 그 고장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가의 로드 리스트를 이제 부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로드 플로우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전동기 기동전류나 그 다음에 뭐죠? 그 케이블 이제 케이블이 좀 긴 데에 대해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단락전류도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전류는 이제 주 차단기로 가게 되면은 한전과 이제 보호협조를 하기 위해서 또 한전의 값을 받아서, 우리가 이 수많은 이제 플랜트의 이제 발전 설비나 그 다음에 1호사의 화공 설비나 이런 설비들은 이제 용량도 크고 이제 보호해야 될 범위들도 이제 밑에 하부단의 설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엑셀시트 같은 거로 22.9kV나 좀 단순한 설비들은 우리가 이제 엑셀시트에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값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복잡한 설비들은 이제 이탭이나 파워투스나 이런 그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니다. 실제 사람이 하기는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거를 알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사에서는 단락전류 문제가 나오더라도, 회로 이론에서 혹시나 나오더라도 이제 아주 그냥 공식만 넣어가지고 우리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5번까지 이제 이게 좀 다른 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제 1번입니다. 1번이고, 이제 이런 설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능사지만은 그래도 어느 책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어차피 뭐 기사 자격증도 있고 뭐 기능장도 있고 뭐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쪽에 해석 프로그램도 만져봤고, 그 다음에 검토도 해봤고, 그리고 실제 플랜트도 제가 시공서부터 이제 사업 관리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45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46번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감사합니다.